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정재근입니다. 2025년 선비회원에게 제공한 대학 강독 강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대학은 논어, 맹자, 중용과 함께 유교 경전 사서 삼경 중의 하나로서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동양고전입니다. 좋은 삶이 무엇인가? 사회 지도자는 어떻게 공부하고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양인이라면 꽤 많은 내용을 조각조각 들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매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송양정사 고암 이후영 선생께서 총 15번의 강의를 하신 것을 1강부터 올려드립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렷. 선생님께 다 같이 읍.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한 주가 또 지났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건강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 감기가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송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송독들 많이 하시나요? 송독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처음에는 어색해서 송독이 잘 안 되는데, 옛날 서당에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처음에 가면은 이렇게 송독해라 하시는 말씀도 없어. 어떻게 송독하는 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그 당시는 뭐 녹음기 같은 게 변변찮잖아요. 녹음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한 방에 몰아놔요. 한 방에 몰아놓고, 그러면 한 10-15명이 앉아서 글을 읽으면 선배들이 이제 막 큰 소리로 막 자기 글을 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처음 소학 배울 때 선배들은 뭐 논어도 배우고 맹자도 배우고 시경 서경 막 배우고 그걸 큰 소리를 막 읽어. 그러면 거기에 묻혀서 나도 내 글 읽는 소리를 나타내려고 막 바락바락 악을 써가면서 막 열심히 읽죠. 그러면 처음에는 읽는 게 굉장히 어색해. 그래도 자꾸 읽다 보면은 그게 됩니다. 습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안 젖는 연불한다고. 그냥 멍청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글이라도 흥얼흥얼 대학지선하고 이렇게 글이라도 읽으시면, 그러면 그런 습관이 자꾸 붙어서 우리 그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글이 머리에서 나오면 안 된다. 글이 입에 붙도록 해야 한다. 옛날 우리 저 훈장님들은 항상 그랬어요. 옛날 훈장님들은 지금 다 돌아가시고 이제 안 계신데, 그 우리 어렸을 때 서당 다니면서 그 훈장님들한테 배울 때는 선생님들이 머리로 읽으려고 하지 마. 머리로 자꾸 생각하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입에서 붙어야 돼. 글이 입에 붙어야지. 그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는 아니 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글을 읽느냐고. 생각을 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입에 붙어서 입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게 하는 걸 해야 한다. 근데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50 넘고 이제 60 넘고 하니까 그 의미를 알겠어. 그렇게 입에 붙은 글은 안 잊어먹는 거야. 안 잊어먹어. 어디 가서나 써먹을 수가 있고 그 글은 어디 가서나 풀이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경서는 최소한 우리가 배우는 이 교과서라고 하는 이 경서만큼은 뭐 막 이렇게 막 풀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입에 붙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단 몇 구절이라도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할 때는 성독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자꾸 성독을 말씀드리고 성독을 녹음을 해드리잖아요. 녹음을 해드리고 하니까 그걸 틀어놓고라도 자꾸 따라서 하시고 그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인지소하며 오
제필체 부신이내라 푸른 여에가라 호선이 오악은 인지성야니 지어 불인지 성즉 줄인지 심자야라 자친서지 자는 우계이 신은 호공사지거가야 이명상문소인 남산유대 전남산제의라 시고로 군자유대도 하니 필중신이 득제하고 교태이 실제내라 군자는 이후에 언제라 도는 의 거기의 숙이 지인 지술이라 팔기자진 의 중이요 순물무의 의신해라 교자는 근고요 대자는 제사라 차인상소인 문왕강고지의 이연해라 장래 삼은득실이 오이가절하니 개지자의 천리 존망지기 결의라 생제유대도 하니 생지자 중하고 식지자과 하며 우이지자질하고 용지자 서하면 즉제항족의례라 여시왈 국무유민즉 생자중의요 조무행의즉 식자과의요 불털롱시즉 우이지질의요 양이부의 줄즉 용지서해라 우는 난차인 유토유제 이연하야 이명조국지도 채호무보니 저룡이요 비필외본 내말 이후 제가 취하라 자차 이제 종편이 개이르야라 인자는 이제 발신나고 불인자는 이신발제내라 팔은 육이야라 인자는 산제이 등면하고 불인자는 망신이 세가라 미유상호인이 합을호의자야니 미유호요기사불종자야며 미유부고제 비기제자야내라 상호인하야 얘기하즉 하호의하야 이증기상이니 소위 사필요정이 부고지제무 배출지환야라 맹혼자왈 흉마승은
불차로 개돈하고 별빙지가는 불휴구양하고 백성지가는 불육지렴 지신나나니 요이기요 지렴 지신으론 영유도신이라하니 좌우이국은 불리리 오이리요 이의의리 아내라 맹헌자는 오직 현대부 중손멸야라 흉마승은 사초시의 대부자야오 벌빙지가는 경대부의 상제용빙자야오 백성지가는 유체제자야라 군자는 영만기 지제원정 예불인 상민지려에게라 고로 영유도신이연정 예불육 치렴지신내라 차의하는 석혼자지연야라 장국가이무제용자는 빌자소인의니 소인지사의극가면 제경제라 수유선자나 영무여지하의니 좌의국은 불리리 우에래요 이의의래 아내라 피의 선지 자고 상하에 의육올문오자라 자는 유야니 온유 소인도지하라 차일절은 신명일이 의리지해하야 이중언이 결제하니 기청령지의 절의로다 우는 천지십장이니 석치국 평천하내라 차장지에는 무제요민동호이 불전기리하니 개추강혈구지어야라 능여시면즉 친현낭리 각득기소하야 이천하평의래라 범전식장에 전사장은 통론 강령기지요 후육장은 새로운 조목공부라 기재호장은 내명선지요요 제육장은 내 성신지고인이니 제초하게 우에 당무지급이니 독자 불가이 기근이 홀지 아니라 옛날 그 곡부서당에서 충남 부역 은은산면 그 고부실 마을이에요. 동네 이름이 곡불이요. 곡부. 곡부가 어딘가요? 공자 그 고향이 그 곡부잖아요. 동네 이름이 곡부예요. 그것을 우리말로 고부실 그럽니다. 고부실.
예, 선생님이 1970년대부터 70년대 초 1970년부터 그 곡부마을에 곡부서당이라는 걸 열으시고서는 원래 그 동네에 서당이 있던 것으로 유명한 동네였는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제대로 서당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하는데 서산에서 그 회갑이 넘으신 그 당시로는 이제 한참 어린 노인이죠. 회갑이 넘으셨으니까. 그 봉성장이라는 분이 나중에 이제 그분이 선생님이 봉성, 밭들 봉자에도 성품 성자 그렇게 해서 호를 지어 주셨는데 그 봉성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소학을 배우고 이제 대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은 그 서당부터 조금 동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어요. 나는 이제 그때 이제 20대였고 그분은 이제 60대였는데 친하게 지냈어요. 그 가면은 이제 저녁도 해주고 아침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집 가서 잠도 자고 그랬어요. 그럼 그분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이 대학을 읽어요. 그러면 집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그 대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우리 나이와 상관없다. 우리는 보통 60 넘으면 외우는 거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외우시는 거 보고서는 나이와 상관없다. 우리도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대학 장구 이제 서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장구를 왜 붙인다고 했어요? 장구. 장구가 뭔 뜻이라 했어요? 대학은 원래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예기에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기에서 하나의 통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통문장으로.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이제 정명도 정이천 형제분들이 처음에 그것을 예기로부터 독립을 시켜요. 독립을 시켜가지고 통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으로 구별을 합니다. 제1장, 2장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맨 앞에 뭐부터 배웠어요? 삼강령이 나온 것도 배웠잖아요. 예. 그거부터 경1장을 배웠고 그 다음에 경1장을 바탕으로 해서 전 1장부터 전 10장으로 쭉 나눴잖아요. 이렇게. 예, 그것이 이제 장으로 나눴다는 뜻이고 구는 뭐냐면 구문별로 독립을 시켰어요. 이렇게. 구문별로. 그래서 대학을 그냥 대학이라고 하지 않고 정자, 주자에 의해서 장과 구로 나누어진 그런 책이다 해서 대학 장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것이 대학 장구라는 책입니다. 대학 장구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서문을 이제 쓰셨어. 대학이라는 것은 이런 책이다 하는 것을 서문을 쓰셨어.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지금 우리가 맨 먼저 대학 본문을 배우기 전에 무엇부터 배웠어야 돼요? 이 서문부터 했어야 돼. 근데 이건 통문장, 하나의 통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어느 정도 배우고 그러면서 서문은 뒤에 하자고 한 이유가 이게 생각하고 보아야 될 것이 많아서 대학을 배우고 서문을 배우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대학을 안 배우고 서문부터 하려면 서문만 하면서 수도 없는 시간을 자꾸 지내. 그러니까 진도를 잘 못 나가. 그래서 이걸 뒤로 돌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대학은 통문장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모르는 글자를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모르는 글자가 있나요? 여기 이거 내릴 강자고 이미 기자죠. 이미 기자. 이건 주요 주다. 부여하다 수여하다. 이거 남한테 준다는 뜻이죠. 인의예지 성품 많이 들어봤고 기질지품 이거 받을 품자죠. 받을 품자. 그 다음에 이거 가지런 할 제자들 우리가 제가 할 때 배웠잖아요. 혹시 혹자고 가지런 할 제자. 그러고 나서는 뭐 모르는 글자 없죠. 이 총자가 뭔 총자예요? 기가 밝다는 총자예요. 그러면 이 밝을 명자는 눈이 밝다는 명자예요. 그래서 기가 밝고 눈이 밝은 것을 우리가 총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들한테 똑똑하고 아 이놈 굉장히 총명하네 이러잖아요. 그 총명은 원래의 의미는 기가 밝고 눈이 밝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제대로 발달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슬기예자죠. 이건 지혜지자고 예지는 이게 같은 뜻으로 받아요. 슬기롭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할진자죠. 우리가 여러 번 나왔죠.
이건 억억자고 조조자죠. 숫자를 뜻하죠. 억조하면 수도 없이 많은 걸 억조라고 그래. 굉장히 많은 걸 억조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뭐 스승사자고, 이거 회복할 복자죠. 회복할 복. 다시 부 회복할 복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여기 지금 복희씨, 신농씨, 황제씨 이런 분들이 이제 옛날 훌륭한 성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요수. 여기까지만 우선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은 한번 풀어보죠. 대학의 글은 또는 대학의 책은 해도 돼요. 옛날에 얘기편 속에 있을 때는 글이라고 했을 것이고, 독립해서 하나의 책으로, 사서라고 하는 하나의 책으로 독립시켰기 때문에 책이라고 해도 되고, 대학의 글은, 여기서는 이제 글로 봅니다. 글은 옛날의 대학에서, 그러면 여기서도 관형격 조사고 여기서도 관형격 조사죠. 뭐뭐의, 뭐뭐 하는 그런 뜻으로 지자가 번역이 될 때는 관형격 조사 그랬잖아요. 옛날의 대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바의 법이었다. 그러면 오늘날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교사로서 35년인가 36년인가를 교사를 근무했어요. 고등학교 교사를. 그러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 교육 목표가 있어야 돼. 그러고서는 교육 방침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목표와 교육 방침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책은 뭐냐면, 옛날에는 대학교와 소학교라는 교육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학교라고 하는 어른들을 가르치는 15세 이상의 어른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써놓은 것이 대학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교육법 시행령 뭐 그런 거겠죠. 교육법 시행령 뭐 등등 그런 거겠죠. 그래서 개자는 이게 대개 개자죠. 이 뒤에 나오는 말을 아우르는 말이야. 대개 그 말이야. 또는 일반적으로 또는 이는 그렇게 해석하죠. 여기서는 대개가 좋을 것 같아. 대개. 여기는 붙어 자자예요. 뭔뭇으로부터, 대개 뭔뭇으로부터 이거예요. 그럼 뭔뭇으로부터냐? 하늘이 살아있는 백성을 내림으로부터. 생민은 이게 살아있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안 살아있는 사람도 백성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생민은 그냥 백성이라고 하면 돼. 그냥 백성. 살아있는, 원래는 살아있는 백성이잖아요. 살생자에다 백성민이니까 살아있는 백성인데 그냥 백성이라고 하면 돼. 백성을 내려줬어. 백성. 하늘이 사람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부터 이미 기자 과거에 그 말이죠. 이미 주지 아니함이 없었어. 줄여자죠. 한문에서는 이중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이중부정은 어떤 뜻이 있다고 배워요? 강조한다고. 강조하려면 이중부정을 쓴다. 심지어는 삼중부정도 써. 한문은 이중부정이 많습니다. 삼중부정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중부정이에요. 그것을, 이 지시대명사 같죠? 그것을 주지 아니함이 없었어. 이미 그것을 주지 아니함이 없었어. 무엇을? 인의 예지의 성품으로서 주지 아니함이 없었어. 하늘이 백성을 너 이 세상에 가서 살아. 그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뭘 줬냐면 인의 예지의 성품을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너는 짐승하고 달라. 너는 사람이야. 사람한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의 예지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너는 그 인의 예지의 성품을 너한테는 주어? 이렇게 주었어. 하늘이 사람한테. 그러나 그 기질을 받은 것이, 여기서도 관형격조사예요. 그 기질을 받은 것이, 사람이 한 인의 예지의 성품을 받았는데 그 기질을 받은 것이 인의 예지의 성품과 기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인의제의 성품도 줬고 또 기질도 줬어. 그런데 그 기질을 받은 것이 혹 능히 가지런하지 못해. 일정하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기질은 뭐냐? 어떤 사람 키가 커. 어떤 사람 키가 작아. 어떤 사람 얼굴이 동그란하고 어떤 사람 길쭉해. 어떤 사람 혈액형이 A형이고 어떤 사람 혈액형이 O형이고 이렇게 각각 모두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검고 어떤 사람은 갈색이고 그렇게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기질이라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참 설명할 거예요. 인의예지의 성품과 기질지품을 우리 성리학에서 제일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하면 성리학은 이제 아는 거예요. 성리학을. 그래서 우리가 이 인의예지의 성품이 있고 저기서 말하는 기질지성. 저 기질지품이라는 게 기질지성입니다. 기질지성과 인의예지 성품, 요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걸 본연지성이라고 해요. 본연지성이라고. 기질지품은 그냥 말 그대로 기질지성이에요. 기질지성. 똑같이 기질지성이라. 요걸 이기로 나누면 요게 이치가 되는 거예요. 이치. 이게 뭐가 되냐면 기운이 되는 거예요. 기. 요것만 이해하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유학에서 말하는 성리학의 기본을 저걸 이해를 하면서 성리학 전반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인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은 뭐예요? 인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형이상학적이라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서 맹자는 인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4단으로 얘기하죠. 4단의 첫 번째가 뭐예요? 측은지심은 인지다냐오. 수호지심은 의지다냐오. 사양지심은 예지다냐오. 시비지심은 지지다냐오.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측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야. 불쌍한 걸 봤어. 불쌍한 걸 봤어. 그러면 측은하게 여겨.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그건 감정이야. 근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감정이 아닌 거예요. 감정이 아니고 속에서, 마음 속에서 원리로만, 영어로 말하면 프린시플, 원리로만 존재해. 그러니까 형체도 없고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사랑인데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감정으로 변해버려. 근데 인하고 사랑하고 동격이냐? 아니야. 다만 그걸 이해하기 쉽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게 인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은하게 여긴다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측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단서로 해서 우리가 경찰 아저씨들이 범죄 수사 단서를 잡았대야. 그 단서를 바탕으로 해서 범인을 검거했대. 그 단서란 말 알겠지요? 꼬투리. 그러니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그걸 꼬투리로 해서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그 마음속 가운데에 인이라고 하는 근본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근본 이치. 그거예요. 지금 인. 의도 똑같아요. 의도. 수호지심이에요. 수호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맹자에서는 수도 없이 부끄러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그러냐? 유학은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학문이야.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인간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해야지. 그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워하는 것, 또 남이 잘못하는 걸 보면 울분이 생기잖아요. 저놈 왜 저렇게 해? 저 나쁜 놈이야. 그러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학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우리 학문에서는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고 남이 잘못했을 때 미워하는 것,
그걸 이치라고 그래. 그런 감정을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 의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건 뭐야? 사양하는 거예요. 어른이 뭘 주면은, 아유, 우리 예절에서는 보통 2번 사양을 해요. 첫 번째는 예사요. 예도래자에다가 이 예자에다가 사양할 사자 써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은 사양해. 2번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사라고 그래. 고사. 아, 저 안 할래요.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건 고사라고 그래. 고사. 구들고자 써서. 구태고자 써서. 첫 번째는 예사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고사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종사라고 그래. 종사하면 이건 이제 끝이야. 아, 진짜 저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제 안 해야지. 그게 이제 종사예요. 그런데 보통은 예사, 고사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면 남이 뭘 이렇게 베풀어 주는데 아이 덥석 받아버리면 저 자식은 얘도 모르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사양하고 2번 사양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보통 우리 육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나 진짜 원하지 않으면 3번까지 사양하면 그건 이제 진짜 사양하는 거예요. 그걸 종사라고. 그래서 우리 육아에서는 3번 사양한다. 예사, 고사, 종사. 근데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그러죠. 아무개 씨를 뭐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고사했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예. 보통 그렇게 할 때 3번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옳은지 그른지. 그 마음을 따라서 끝까지 가보면 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마디로 얘기라 그러면 이게 인이야. 다 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이 결국은 뭐냐? 본연지성이고 이게 천명지성이다. 하늘이 부여한 천명지성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누구나 다 똑같이 다 본연지성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다. 근데 본연지성의 특성은 뭐냐면 이건 순선 오로지 선만 있어요. 악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선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한테는 보편적으로 뭘 줬냐면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치를 줬어요. 선이라는 이치를 다 똑같아요. 우리.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뭐가 해결이 안 되냐면 어떤 사람은 악한 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짓도 하고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가르쳐보면 금방 알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가르쳐보면 10번, 20번 가르쳐야 겨우 알고 그런다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부는 뭐냐? 우리가 대학 처음 배우면서 삼강령 배우면서 공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명덕을 밝히는 게 공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리학에서는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저 기질을 맑게 밝히는 것이 우리가 수양 공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은 기질을 맑게 하면 뭐하고 똑같되냐면 여기 있는 본연지성, 인의예의 성품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질지성에서는 사람을 지식적인 측면과 행의 측면으로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지식으로 보면 어떻게 있느냐 하면 지와 우가 있어요. 지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와 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그런 기운을 받고서는 아주 맑게 태어나. 그 머리가 좋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분 중에 번역서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송 성백 선배 같은 경우는 그 긴 문장도 몇 번, 한 두세 번 눈 껌뻑껌뻑 하면서 몇 번만 읽으면 잘 외워버려. 아, 머리가 그렇게 좋아. 그걸 뭐라고 그러냐?
좋은 기운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사람은 바로 뭐냐? 그건 맑은 기운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래. 콩숙자예요. 콩숙. 그 다음에 보리맥자예요.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그런 말 써요. 저 쑥맥 같은 놈. 우리 어머니들 그러시잖아요. 애들이 뭘 이렇게 미련스러운 행동하면 저 쑥맥 같은 놈 그러잖아요. 쑥맥은 바로 뭐냐면 콩하고 보리하고 구별 못하는 거예요. 춘추에서도 나오고 논어의 주에서도 쑥맥이 나오고 맹자에서도 나오고 저 쑥맥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멍청해가지고 사리분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콩하고 보리하고를 구별을 못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지적인 측면에서 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지와 우를 푸는. 근데 행으로 보면은 현과 불초가 있어요. 현은 어질 현자고 초자는 게 본받을 초자죠. 이 불초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 옛날에 저 보령 저 산속 촬영산맥 가운데 산골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저 대전으로 전학을 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 양반들이 아들 좀 출세시킨다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 이제 돈 떨어지면 이제 불초 아무개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이제 그때 불초라고 쓰잖아요. 의미도 모르고. 그게 뭐냐면 아버지같이 훌륭한 분을 본받지 못한 못난 자식, 그런 뜻이에요. 불초가. 이게 불초는 뭐냐면 본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은 뭐냐면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것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나요? 교통법규 지켜야 한다 다 알잖아. 가끔 안 지켜.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 신호등 빨간불에서 가면 안 돼. 저거 빨리 가라는 뜻이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그 법에 맞게 지키는, 우리가 아는 지식대로 행하는 것이 현이에요. 현. 논어를 배우고 대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웠으면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수학이 뭐냐면 한문 이문 개문 이계, 그런 말이 있어요. 닫혀있던 문을 집안에 들어올 때 문이 처음에 닫혀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을 다시 닫아야 되고, 문이 처음에 열려있으면 들어와서도 문을 그냥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요. 출필곡 반필면. 어디 나갈 때 부모님한테 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출필곡 반필면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현이에요. 근데 불초는 뭐냐? 요 불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포예요. 둘은 뭐냐면 기예요. 포는 뭐냐?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현의 훌륭한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져. 아버지가 야, 사람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기분이 나빠져.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져. 기는 뭐냐? 자기 스스로를 비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까? 나는 못나서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포는 뭐냐면 반항심으로부터 옵니다. 반항심. 기는 뭐냐면 열등의식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맹자를 읽어보면 포하고 기하는 사람은 공자와 같은 훌륭한 공자, 맹자 같은 훌륭한 성현들하고 같이 살아도 변하지가 않아. 내 마음에 거부감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비하를 해요. 난 못 나가지고
나는 머리도 나쁘고 뭐 우리 집은 가난해서 무엇도 못하고 무엇도 못할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한 발짝도 진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기질지성입니다. 그런 게 기질지성. 기질지성은 바로 뭐냐?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는 기질지성을 맑게 해서 그래서 저 본연지성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유학의 공부 목표는 그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우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를 바꾼 사람이 있어요. 백곡 김득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 조선조 초에. 여기 진천 사람. 그 백곡 김득신 이분은 어렸을 때 마마를 알았어. 열을 많이 받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멍청해져요. 천자문을 배우는데 하늘 전 따지 배우고서는 고개만 돌리면 배운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배웠나? 다른 친구들은 그냥 그 자리에 척척 외우는데 이 양반은 그걸 못했어. 그래서 이 양반은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지금 저기 진천에 가면 취묵당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요. 그 백곡 김득신의 독서제예요. 거기에 보면 독수기라고 하는 기문이 써요. 거기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나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백이열전을 1억 몇천 번 읽었다고. 물론 현재의 억하고 단위가 달라요. 조선조에는 억을 어떻게 하느냐면 1, 10, 100, 1000, 만, 억이요. 그러니까 10만 번 이상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나 뭐 우리 지금 배우면은 대학 보망장 있죠. 대학 보망장. 우리 보망장 했잖아요. 경물지지장에서. 그 보망장을 10,000번 이상 읽었다. 10,000번. 그러고서나 그 밑에 이제 무언은 몇 번 읽고 뭐 몇 번 읽고 자기가 평생 동안 읽었던 것을 그 독수기라고 하는 기문에다 쫙 써놨는데 대부분은 뭐냐? 대부분 10,000번 이상씩 읽었어. 물론 긴 문장은 아니야. 대체적으로. 짤막짤막하지만 그렇게 읽었어. 그렇게 해서 드디어 59세에 대과에 급제합니다. 59세에. 인간 승리죠. 인간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저 기질을 변화시키는 건 노력을 하면 됩니다. 노력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기질지품이 가지런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하늘이 인의예지 성품을 본연지성을 부여했는데 사람마다 받은 기질이 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써 능히 모두 그 성품이 있는 바를 알아서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인의예지 성품이죠. 본연지성. 그것이 내한테 부여된 것을 나가 갖고 있다. 그런 것을 알아서 그것을 온전히 해. 온전히 한다는 건 기질지품을 맑혀가지고 기질지품과 본연지성이 갖겠다는 거예요. 그 온전히 할 사람이 있지 아니했어. 자, 다시 보죠. 대학의 글은 옛날 대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바의 법이었다. 대개 하늘이 백성을 내림으로부터 이미 인의예지의 성품으로서 그에게 주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그러나 그 기질의 받은 것이 혹 능히 가지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능히 모두 그 성품이 있는 바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한 사람이 있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일유 총명예지 한 사람이라도 총명예지 기가 밝고 눈이 밝고 슬기롭고 우리가 말하는 총명으로 생각하면 돼. 한 사람이라도 총명하고 슬기로워서 능히 그 성품을 다하는 자가 있어요. 그 성품을 다하는 자가 그 사이에서 나오는 자가 있으면 있을 유자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그 사이라는 건 뭐예요? 기질지품 혹불능제.
기질지성이 가지런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도 톡 튀어나와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총명예제해가지고.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그에게 명령을 내려. 그래서 억조의 군사를 삼았어. 억조는 수많은 백성들의, 그 말이야, 억조는 수많은 백성들의 임금과 스승으로 삼았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건 그 기자는 지시대명사예요. 그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고 가르쳤어요. 다스리는 것은 군의 임무고 가르치는 것은 사의 임무죠.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죠. 기질지품이 혹 불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품을 회복하게 했어요. 그 성품이라는 게 인의예주의 성품이죠. 그렇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옛날 훌륭한 성왕인 복희씨, 문자를 창조했다 그러죠. 신농씨, 농업을 가르쳤다 그러죠. 황제 헌원씨, 중국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 얘기하듯이 자기들이 조상으로 황제씨를 얘기해. 황제 헌원씨, 그 다음에 유임금, 순임금, 이런 분들이 하늘을 이어가지고, 아까 하늘이 명령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 대신에 그 말이요. 하늘을 이어가지고 표준을 세우신 까닭이요. 소위는 까닭, 이유이고, 여기는 극을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표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표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영위해 나가야 한다. 그 표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사도의 직분, 사도는 뭐냐면 옛날 삼공의 벼슬이에요. 삼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주의 삼정승과 같이 중국 고대에서는 사도는 행정 책임자예요. 그 다음에 사공, 이건 토목 책임자예요. 국가를 경영하는데 오늘로 말하면 건설부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 것 같이 사공뼈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군사를 담당하는 그 태의 뼈슬이 있어. 태의. 그렇게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그렇게 해서 그 세 사람의 정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다른 이제 각부, 요즘 말하면 각부 장관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이 그런 삼공뼈슬 가운데 사도의 직분과 전학은 뭐냐면 음악을 담당하는 관리예요. 음악을 담당하는 관리인데 왜 음악을 얘기했느냐? 여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하늘이 부여한 본연지성은 다 똑같아. 선이라고 하는. 근데 무엇 때문에 선하지 못한 거예요? 기질지성. 그러니까 기질을 어떻게 해야 한다 했어?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는 본연지성에 같게 맑게 해야 한다고 했죠. 기질을 맑게 해야 돼. 기질을 맑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음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학에서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행정을 맡은 사도의 직분이나 음악을 담당한 전학의 벼슬을 말미암아 베푸른 바라. 그런 것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는 이제 문단 나누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국어책 읽고 나면서 내밀잖아요. 문단 나누기 해라. 그래서 각 문단의 뜻을 써놔. 그런 거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문단 나누기 하면은 여기까지가 요거예요. 고대 대학 제도와 인간 본성에 대한 총론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문단을 나눠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서 여기부터는 이제 자, 3대의 융성한 시기에, 3대는 뭐냐면 중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여기는 요순 시대로부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3대 시절의 융성한 시기에 그 법이 점점 갖추어졌어요. 점점 침자지요. 점점. 그 법이 뭔 법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학지서는 고지대학 소위 교인지 법이하라. 그 법이에요. 그 법. 사람을 가르치는 법. 그 법이에요. 그 법이 점점 갖춰졌어요. 그런 뒤에, 연후는 그런 뒤에죠. 왕궁 국도로부터
왕궁이 있는 국도로부터 어디에 미치기까지, 미칠 급자죠. 여항에 미치기까지. 여항은 이게 뭐냐면, 여자는,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데 중국 여행 가보면 마을 입구에 큰 문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여예요. 여항은 이게 뭐야, 거리항자예요. 거리항자. 옛날에 저 복건성으로 주자 유적지를 갔더니 주자항이라는 거리가 있더라고.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그래 내가 그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야, 주자 같은 위대한 분을 나는 신적인 분으로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주자 꼬마가 책보를 옆에 끼고 아장아장 걸어서, 이 길을 걸어서 학교를 갔겠지, 서당을 다녔겠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다니던 길을, 거기를 비석에 주자항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게 거리항자예요, 거리항. 그러니까 여항은 뭐냐면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마을. 왕궁, 임금이 있는 왕궁 국도로부터 시골 동네에 이르기까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불유학, 학교를 두지 아니함이 없었어. 전 세계적으로 교육제도가 가장 완비됐던 것이 중국이나 우리 같은 사회가 없었어요. 우리 조선을 볼까요? 아주 시골에까지 뭐가 있었어요? 서당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조금 더 큰 동네 가면 향교가 있었고 서원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죠. 교육지도. 서울로 가면은 사부학당이 있어요. 사부. 요즘 말로 하면 중고등학교 교육제도에 해당되는 사부학당이 있었어요. 서울에. 그러나서 거기보다 더 높은 뭐가 있어요? 성균관 대학이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교육제도가 완비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두지 아니하면 없었어. 그래서 사람이 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8살이 되면 왕공 이하로 붙어졌죠. 왕공 이하로부터 서인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서인은 일반 백성이에요. 일반 백성들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교에 들어가서 8살 되면 소학교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기를, 요 소학교 들어간 여기 지금 왕공이야 서인지 자제 그들을 가르치기를 쇠소응대 진태의 절차와 예학사어 서수의 문으로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기 쇠소응대 진태하고 예학사어 서수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소학교 교육 목표가 이거예요. 소학교 처음 교육 목표가 쇠소응대 진태 예학사어 서수. 쇠는 이게 뭐냐면 물 뿌리고 쓰는 것. 소위 말하면 뭐예요 이게? 청소하는 것. 우리 어려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고 방을 반드시 쓸어야 돼. 안 쓰면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 그러잖아요. 그 습관 들이는 거예요. 청소하는 습관. 정리정돈 청소하는 습관은 어렸을 때 들여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근데 요즘 학교에서는 청소를 외부 용역을 줘. 나 이거 잘못했다고. 청소는 학생 스스로 하게 해야 돼. 왜 외부 용역을 주나요? 이거 세송대 해야 돼. 그 다음 응은 뭐냐면 아무개야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는 게 응이야. 대는 뭐냐면 이게 뭐냐? 예 그거 책이에요. 이렇게 서술적으로 답하는 건 대. 아무개야 불렀을 때 예 하고 대답은 응. 그러니까 뭐예요? 응대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응대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뭐예요? 진태. 진은 뭐냐면 어른 앞에 나가는 거. 태는 뭐냐면 어른 앞에서 일을 보고 물러나는 법. 그런 걸 다 배워. 자, 물 뿌리고 쓸고 응하고 대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절차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예학사어 소수. 예는 뭐냐면 예절이에요. 예절.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는 예절은 크게 보면 국가 전례가 있죠. 외국에서 사신을 접대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인 어떤 큰 제사를 지낸다든지 어떤 국가의 큰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큰 예절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는 어떤 예냐면 주로 에티켓,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에티켓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은 뭐냐면 음악이에요. 음악. 우리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뭐 배워요? 나는 초등학교 처음 갔더니 교실에는 안 들어가고 한 두세 달을 계속 선생님이 그때 여선생님이었는데 우리 데리고서나 맨날 운동장에서 산토끼 뭐 그런 거 가르치더라고. 그 다음에 송아지 무용하고 그런 거 가르치더라고. 유희를 가르친 거야. 유희를 계속. 우리는 뭐냐면 유치원 세대가 아니잖아요. 유치원을 다니던 세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갔더니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그러고서나 애들 줄 쭉 세가지고 화장실 데리고 가. 그러다가 오줌 넣는 거 그런 걸 다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옛날 교육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실로 들어가서 이제 기억, 니은 그거 배우고서나 잘 썼으면 빨간색 저기 뭐 색연필로 동그라미 쳐주잖아요. 이게. 그거 했는데 그거예요 지금. 그 음악이 그거예요. 음악. 그 다음에 사는 뭐냐면 활쏘개예요. 활쏘개. 활쏘개는 우리가 옛날에는 웬만히 큰 동네는 다 뭐가 있어요. 볼관자에다가 관덕정이라고 있잖아요. 선비들이 옛날 활을 쏘는 주요한 목적은 뭐냐면 자기 수신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활쏘기는 정신을 집중해서 자세를 바로 해가지고 그래서 관역을 맞추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활쏘기 사정은 보통 관덕정이라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활 쏘는 중요한 목적이 덕을 본다. 자기 덕을 돌아본다. 그래서 관덕정이라. 그래서 그 활쏘기가 됐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는 위침을 하도 받다 보니까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요. 하여튼 활쏘기를 익혀서 외적이 들어오면 너나 할 거 없이 너는 활을 들고서는 이제 적을 맞상대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는 뭐냐면 말을 어거하는 것. 우리나라는 수레가 발달돼 있지 않았지만 중국은 수레가 발달돼 있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운전면허. 저 말을 어거하는데 법칙이 있어요. 그 법에 맞게 말을 몰아야 돼. 수레를 몰아야 돼. 운전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말 어거하는 것. 그 다음에 글씨 쓰는 것. 글씨 쓰는 것. 그 다음에 세마는 것. 세마는 건 뭐냐면 구장산술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수학을 배워요. 수학. 왜 수학을 배워요? 국가 경영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학이 없으면 안 돼. 이자 계산해야지. 그 다음에 성을 쌓아. 국가에서 막 성을 쌓아. 그러면 그 예산을 생각해야 하잖아. 돈이 어떻게 들어갈지. 그 다음에 그 면적 계산해가지고 돌은 얼마나 들어갈지. 그런 거 다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은 국가를 경영하는데 저 사람들 맨날 공장을 맹장을 하다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을까 해도 조선조에도 다 수학을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를 호조에 있던 사람들은 특히 그러고 호조가 요즘 말하면 재경부거든요. 호조에 있던 사람들은 셈법이 빨라야 돼. 국가 전체의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야 국가가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수학을 굉장히 중요시 했어요. 이런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여기부터는 대학이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10분 쉬었다가 대학 이게 하시면서 좀 빠르다는 느낌 받으시죠? 이 세서공대니 이 앞서서 이니 이런 게 소학이들 나오고 예, 그래. 예. 대학 정말 대학. 예. 원래 제가 이 대학 계획을 잡을 때는 20시간 정도 20차시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16차시로 압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서두른 감이 있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했으면 이 대학에서 또 이제 이 서문뿐만 아니라 독대학법이라고 하는 그 어류문으로 돼 있는 글이 있어요.
독대학까지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제가 20차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질 못하고 여기 이제 한유진에서 16차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6차시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조금 서두른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우시는 거고,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한 것을 전부 다 녹음을 해드렸잖아요. 예, 나중에라도 이게 계속 저장을 하셨다가 자꾸 틀어놓고 자꾸 읽는 거 많이 하십시오.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대학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소학까지 한 거예요. 서문에서. 학교 제도가 구비되어서 소학과 대학 제도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학에서는 여기 있는 쇠소홍대 진퇴, 예학사어 서수, 이렇게 이제 12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12가지를 가르치는데, 이제 대학에서는 뭘 가르치냐 보면, 급기 12호년이거든. 여기 보면 12호 이렇게 돼 있죠. 열에다가 5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15라고 쓰지 왜 12호를 있을 요자를 하나 더 쓸까요? 그것은 말이,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어에서도 그러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중간에 한 발음을 하나 더 넣으면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중국도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냥 15라고 하면 될 것을 12호를 있을 요자를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15살에 미치거든. 15살이 되면. 그러니까 8살부터 14살까지는 소학에서 공부를 하고 15살이 미치면 천자의 원자 중자로부터 저 높은 천자의 원자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과 중자, 큰아들 이외에 많은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자뿐만 아니라 여러 왕자들 모두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공, 경, 대부, 원사의, 이거 맏아들 적자예요. 이거 맏아들 적자. 공, 경, 대부, 원사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이거 와이니까 공, 경, 대부, 원사의 맏아들과 범민은 보통 백성들. 보통 백성들의 준수한 아들. 준자는 이거 준걸 준자잖아요. 뛰어나고 빼어난 아들. 뛰어나고 빼어난 아들의 이르기까지, 이를 짓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자는 천자의 원자 중자로부터 여기까지의 이르기까지인데, 뭐에 이르기까지 하면 범민의 준수에 이르기까지. 개입대학, 모두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 소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백성들 모든 사람들 교육을 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의무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나 대학교는 어떤 사람이 했어요? 천자의 아들들 왕자들하고 공경대부의 맏아들들하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사람들, 리더가. 그런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모두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을, 지자는 지시대명사예요. 그들을 가르치기를 국리, 정심, 수기, 치인의 도로써 했어. 국리는 뭐냐면 이치를 궁구하다. 여기 정심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수기는 수신, 치인은 뭐예요? 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면 여기 국리는 뭘 뜻하겠어요? 8.5 가운데 뭐겠어요? 경물, 치지, 성의까지. 국리는 경물, 치지를 말하는 게 결국. 그렇게 하고 정심, 성의 정심, 그 다음에 수신, 치인은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도로서 했어. 그랬으니 이것이 또 학교의 가르침 가운데 대학교와 소학교의 그런 절차가 나누어진 이유이다.
그래서 문단 나누기 했을 때 여기까지는 3대식의 교육제도가 이렇게 완비됐었다. 대학교와 소학교라고 하는, 소학교와 대학교라고 하는 교육제도가 이렇게 완비되어 있었다. 자, 그러고 나서 부자는 이건 무릇, 이건 처음에 문장을 시작할 때 발어사의 역할을 합니다. 발어사. 말을 시작할 때 뭐 이렇게 할 때 앞에 군말을 넣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무릇 학교의 설치가, 여기 지자는 관용격 조사죠. 그 넓음이 이와 같았고, 그 고대 사회에서도 소학교하고 대학교 그런 학교 설치해서 그 넓이가 이와 같았고, 그들을 가르치는 법이, 이거 법술자예요, 법술자. 자, 중국 사람들은 법술자, 법법자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서예라고 않고 그들은 서법, 무예라고 않고 무술. 일본 사람들은 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 무도, 서도, 다도. 우리나라는 예술, 무예, 서예. 꼭 그 중에 높은 게 뭘 거예요? 뭐가 더 굉장히, 얘가 최고의 경지지. 얘가 최고의 경지. 이 사람들은 방법, 법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미 방법 그 단계를 넘어서 놀자야, 놀자. 예.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삼국의 그런 용어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국민성이. 그래서 이 술자가 지금 그거예요. 그들을 가르치는 법이, 그 차제는 차례의 뜻입니다. 차례. 소학 다음에 대학, 그런 차례. 절목은 뭐냐면 요건 조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목. 한 조목, 두 조목, 그거. 조목의 상세함이 또 이와 같았는데, 그 가르침을 하는 방법인즉, 소위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방법인즉슨 또 모두가 가르치는 방법, 이것을 근본으로 하는데 어디에 근본하냐면 임금이 몸소 행해가지고 마음으로 얻은 나머지의 그것을 근본이에요. 그것이 이 지자가 가르치는 건 소위의교죠. 소위의교. 여기서 지자가 가르치는 건 소위의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소위의교를 근본으로 하는데 뭐냐면 임금이 몸소 행해봐. 교육 목표를 세울 때, 뭘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교육 방침을 정할 때 임금이 먼저 내가 몸소 행해봐.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으로 깨달아. 마음으로 얻어. 그런 것을 가지고 그 교육하는 방법을 근본으로 했어. 그리고 또 뭘 하냐, 이러이러한 것을 그것을 구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 뭘 기다리지 않냐면 민생, 일용, 이륜의 밥. 민생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일용은 뭐냐면 일상생활이에요. 백성들의 일상생활하는 것. 또 인륜은 뭐냐면 떳떳할 이자예요. 이륜은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그런 도리, 그 말이야. 그런 그 밖에서 구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학교하고 대학교도 가르치는 것은 실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런 것들을 가르쳤지,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저 천당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 귀신 얘기, 쓸데없는 귀신 얘기를 하거나, 그거 막 연구해서 골치 아프게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인간으로서의 교육.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예절을 지키며 사는 것, 정답게 사는 것, 이런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부모한테 효도하고 자식을 사랑하면서,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그걸 얘기하면 되는 거지. 우리 생활과 동떨어질 엉뚱한 걸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유학은 지금
이게 지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자는 뭐냐? 가르치는 교지지수를 말하는 게 교지지수. 교지지수를 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민생, 일용, 이륜의 밖에서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유학은 현실적인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걸 가르쳤지, 너무 우리하고 우리 일상생활 필요 없는 우리 인간생활에 꼭 필요한 이외의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다. 그래서 이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배우지 아니함이 없었어. 누구나 다 소학교 들어가서 그래서 의무교육 하듯이 모든 교육을 받았고, 그 배운 것은 바로 뭐냐? 그 성분이 본디부터 있는 바. 성분이 뭐예요? 아까 했던 인의예지. 인의예지 성분. 그 다음에 직분. 직분은 뭐예요? 직분은 내가 해야 될 아들로서의 직분, 아버지로서의 직분, 또 내가 사장으로서의 직분, 내가 장관으로서의 직분, 내가 스승으로서의 직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직분. 그 직분이 마땅히 할 바, 요것을 알지 아니함이 없어. 그래가지고 각각 힘을 써서, 그래서 그 힘을 다하게 했어. 내 성품, 내가 인의예지의 성품, 그것을 밝히는 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직분으로서 해야 할 일, 아들로서 직분, 아버지로서 직분, 사장으로서의 직분, 사원으로서의 직분, 그런 것들을 각각 힘쓰게 해서 그 힘을 다하게 했어. 그러니 이것이 고석, 옛날이란 뜻이에요. 고석, 성씨라는 건 전성기. 옛날 전성기에 다스림이 위에서 융성했고 풍속이 아래에서 아름다웠던 이유예요. 그런데 후세에 능히 미칠 바가 아니었다. 요즘에 이르러 가지고는 그런 제도가 이제 주자당시죠. 송나라 때. 그 와서는 가만히 보니까 그때 3대 시절 봐도 못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 제도의 대학 수학 제도, 교육 제도, 이 제도의 효과와 고대사의 성대함을 하겠어요. 그랬다가 이게 지금 3대 시절 여기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가. 그랬다가 3대 시절에 이제 마지막 주나라 쇠양. 주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주의 쇠함에 미쳐서 주나라가 쇠해졌어. 그러면 미쳐가지고 현성의 임금이 일어나지 아니했어. 어질고도 성스러운 임금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학교의 그런 정치가, 학교의 정사가 닦여지지 아니했어. 그래서 교화가 능히했어. 이게 언덕능자지요. 이자는 평평할 이자예요. 언덕이 평평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쇠퇴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능이는 언덕능자에다 평평할 이자예요. 언덕이 평평하게 됐다. 그 말은 교화가 망했다는 거예요. 교화가 지금 퇴폐했다. 해이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풍속이 퇴폐했어. 풍속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어. 그랬으니 이 당신즉슨 주나라의 쇠함 요때 주나라가 쇠할 당신즉슨 유약공자지성 공자 같은 성인이 있었을지라도, 공자는 춘추시대죠. 주나라 말기 춘추시대뿐이야. 그 공자 같은 성인이 있을지라도 군사의 지위를 얻지 못했어. 임금과 스승의 지위를 얻지 못했어. 아까 처음에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일요 총명예지 능진기성자 출어기간이면 천필명자에서 이 역조지 군사를 삼는다고 그랬잖아. 공자는 총명예지한 분이에요. 공자는 총명예지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군사의 지위를 얻지를 못했어요. 공자는 평생 교육만 하다가
그러다가 지위를 제대로 얻지 못해 노나라에서 사구뼈설 한 번 했어요. 사구뼈설. 그러고 나서도 제 나라의 견제를 받느라고 공자는 그 벼슬도 제대로 끝까지 못했어요. 공자께서 노나라 사구뼈설을 얻으면서 노나라가 막 국군이 막 융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라에서 견제를 하느라고 그 나라 실력자한테 미분 미녀들을 잔뜩 보냈어요. 그냥 정사를 돌보질 않아. 그러니까 공자가 실망을 하고서 노나라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사에 공자 같은 성인이 있었지만 군사의 지위를 얻지 못해가지고 얻어서 그 정치와 가르침을 행할 수가 없었으니 불득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었으니 이에 홀로 선왕의 법을 얻어서, 선왕은 아까 얘기했던 3대 시제로 훌륭한 성왕들이 교육 방침을 밝혀놓은 거 그거예요. 그것을 얻어가지고 외워가지고 전했어. 송이전지 외워서 전했어. 그래가지고 후세를 가르쳤어.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기에 나오는 공예편, 예기의 소위편, 예기의 내칙편, 예기의 제자직편,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소학지류예요. 소학에서 아까 가르쳤던 소학에서 교육 12가지 있었죠. 세소응대 진태, 예학사어, 서수, 그것이 이제 요 내용 중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실로 소학의 가지로 흐르고 남은 옷깃이요. 지류여애라는 건 뭐냐면, 지류는 뭐예요? 강의 지류. 본줄기가 아니고 지류. 그 다음에 여애는 뭐냐면 옷깃. 이게 후예라는 뜻이에요. 후예도 돼. 여애는 후예라고 돼. 이게 옷깃이라는 건 뭐냐면 옷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영. 옷깃 영자. 영이 아니고 옷 끄트머리.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런 여러 얘기 중에 있는 이런 여러 편들은 소학으로 말하면 본령은 아니고 지류여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은 대학이라는 거죠. 대학은 원래 얘기 중에 어디에 있다고, 얘기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이라는 건 얘기 중에 있는 대학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소학의 성공을 인해서, 소학 교육을 끝난 후에 그 말이에요. 소학지 성공을 인해서 소학 교육이 끝난 뒤에 대학의 밝은 법을 드러냈으니, 그러니 밖으로는 그 규모의 큼을 지극히 함이 있었고, 안으로는 그 절목, 아까 조목이라 했죠. 그 조목의 상세함을 다함이 있었다. 공자가 이렇게 교육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공자 제자가 3,000명이라고 그랬죠. 3,000의 무리가, 삼천지도는 공자 제자 3,000무리예요. 3,000의 무리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며 없었건만. 그 말이 뭐예요? 수학대학 교육을 말하는 거죠. 대학 교육. 그걸 듣지 아니하며 없었어. 그런데 증시의 전함이, 여기 증시는 뭐냐면 증자예요. 우리가 증삼이라고 그러죠. 증삼. 공자 제자 중에서 도통을 이어받은 증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향교 제사가 보면은 공자 밑에 안자, 증자 다 있잖아요. 그 증삼이에요. 증시의 전함이 홀로 그 종법을 얻었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뜻이 이런 것이다 하는 그런 본래의 뜻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이에 전의를 지었어. 이 지금 대학에 전 1장, 전 2장, 전 10장까지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증자가 지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앞에서. 그 증자가 지금 그거예요. 이거 지금. 전이라는 건 바로 전 1장, 대학 전 1장부터 전 10장까지. 그것을 지어가지고 그 뜻을 발명했어. 발해서 드러냈어. 그 뜻이라는 것은 공자의 뜻. 공자가 대학을 이렇게, 대학에서는 이런 걸 가르친다, 그런 뜻을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랬다가 맹자가 죽음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공자 이후에 공자의 도통을 지금 누가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여기에 의하면 증자가 받았어. 증자 이후에는 누가 있느냐면 증자 이후에 증자의 제자 중에 공자의 손자 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 증자, 자사까지 왔어. 그러면서 자사하고 맹자 사이에는 두 대를 건너뛰어요. 자사의 제자 밑에 맹자가 나와. 그래도 도통이 공자, 증자, 자사, 그 다음에 맹자로 보는 거예요. 맹자까지는 도통이 이렇게 내려왔어. 유학의 도통이 그렇게 내려왔어. 그런데 맹자가 죽은 이후에 그 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딱 끊어져서 어디까지? 송나라의 정자가 대학을 표장해서 꺼내가지고, 야, 우리 유학에서는 말이야, 이런 거를 교육하는 거야. 그렇게 딱 표장해 난 뒤로 거기까지는 도통이 끊어졌다고. 그러면서 그게 한 500년이에요. 500년 후에 증자가 그 도통을 이어서 우리가 배우는 대학을 지금 대학 장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맹자가 뭘 해가지고 그 전이 끊어짐에 미친 즉 그 책이 비록 있으나, 그 책은 뭐예요? 대학 책이죠. 대학 책이 비록 있지만은 아는 자가 적었어. 대학이 진짜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대학 책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중, 책은 있었는데 진짜 그 속뜻을 몰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나라의 세태와 공자의 역할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 했네. 아까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여기에 지류여예라고 있죠. 보고 한 가지 했습니다. 지류여예. 그 다음에 여기 진실로 소학의 지류. 가지로 흐르고 남은 웃기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여기 얘기 중에 공예편, 얘기 중에 소위편, 얘기 중에 내칙편, 얘기 중에 제자직편 같은 것들은, 이런 여러 편들은 진실로 소학의 지류예요. 소학에서 옛날 가르쳤던 일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 3대 시절에 본디 진실로 소학에서 가르치던 지류와여예요. 3대 시절에 소학에서 가르치던 그런 본령은 아니고 거기에 주변 지식에 해당되는 정도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요. 2편이라는 것. 2편은 대학이라 했죠. 이 대학편은 얘기 중에 있는 대학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대학 장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학편. 대학편은 소학교에서 공부를 다 성공해서 마쳤어. 그런 것을 따라서 대학의 밝은 법을 드러냈으니, 겉으로 보면, 위쪽으로 보면 그 규모의 큰 것을 지극해함이 있었어. 안쪽으로 보면, 내적으로 보면 그 조목의 상세함을 다한 것이 있었다. 왜? 또 질문하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대학 서문을 앞에서부터 쭉 한번 통으로 쭉 번역을 할게요. 한번 보셔요. 대학의 글은 옛날의 대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바의 법이었다. 대개 하늘이 생민을 내림으로부터 이미 인의 예지의 성품으로서 그들에게 주지 아니함이 없었건만은, 그러나 그 기지를 받은 것이 혹 능히 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능히 모두 그 성품이 있는 바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할 사람들이
있지 아니했다. 한 사람이라도 총명예지하여 능히 그 성품을 다하는 자가 그 사이에서 나옴이 있으면, 있을 유자,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명해가지고 억조 수많은 백성들이 임금과 스승으로 삼으셔서 그러하여금 총명예지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게 해서 그 성품을 회복해 하여금 하셨으니 이것이 복희와 신농과 황제와 요임금과 순임금이 하늘을 이어가지고 태극을 표준을 세우신 까닭이고 사도의 직책과 전학의 교수를 말미암아 베푸른 바다. 3대 시절 융성할 때에 그 법, 대학교, 소학교 그 가르치는 법, 그 법이 점점 갖추어진 연후에 왕궁의 국도로부터, 왕궁이 있는 국도로부터 마을,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있지 아니함이 없어서 사람이 태어나서 8살이 되면 왕궁 이하로부터 서인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교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기를 쇠소, 응대, 진퇴의 절차와 예약, 사오, 소수의 글로 써 하였고 그들이 15살에 미치거든 천자의 원자, 중자로부터 공경대부 원사의 맏아들과 범민들 모든 백성들이 준수한 아들에 이르기까지 앞에 지자 있었죠. 모두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기를 국리, 정심, 수기, 치인의 도로 써 하였으니 이것이 또 학교의 가르침 가운데 대소의 절차가 나누어진 이유이다. 물론 학교를 베푸는 것이 그 넓음이 이와 같았고 그들을 가르치는 법이 그 차례 그 다음에 조목의 상세함이 또 이와 같았는데 그 써 가르치는 방법은 또 모두 임금들이 몸소 행해가지고 마음으로 깨달아 얻은 그런 나머지에서 그것을 근본으로 하였고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에 쓰고 그 다음에 인륜 떳떳한 도리 이런 거에 밖에서 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배우지 아니함이 없었고 그 배운 것들은 바로 뭐냐면 그 성품분수의 본디에 있는 바와 직품분수의 마땅히 할 바를 알아가지고 각각 힘써서 그 힘을 다하지 아니함이 없었어. 무불유를 맨 뒤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썼으니 이것이 옛날 전성기 때에 다스림이 우위에서 융성했고 풍속이 아래에서 아름다운 이유이고 소위 이유이고 후세에 능히 미칠 바가 아니었다. 주나라가 쇠함에 미쳐서 어질고 성스러운 임금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학교의 정사가 닦이지 아니해서 교화가 해이해지고 풍속이 무너지니 이땐즉슨 공자 같은 성인이 있었을지라도 군사의 임금과 스상의 지위를 얻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그 정교를 행하지 못해서 군사의 지위를 얻어서 그 정교, 정치와 가르침을 행하지 못하셨으니 아니불자 이에 홀로 선왕의 법을 취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전해가지고
그래서 후세를 가르쳤으니 예기편에 있는 공례나 소위나 내칙, 제자직, 같은 약자, 같은 여러 편들은 진실로 수학의 지류와 여예에 해당되고, 이 편이라는 건 대학이죠. 대학편이라는 것은 소학교의 교육이 끝나는 그런 소학의 성공을 따라서 대학의 밝은 법을 드러냈으니, 외적으로는 그 규모의 큰 것을 지극히 함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그 조목의 상세함을 다함이 있었다. 공자제자 삼천의 무리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함이 없었지만은 삼천제자 가운데서 유독 증시의 전이 그 홀로 그 종통, 그 종법을 얻었어. 공자가 말씀하신 그 종지를 얻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학교의 대학책의 전 1장부터 전 10장까지 그 전의를 지어 만들었어. 그래서 그 뜻을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의의 뜻을 발명해서 드러내셨으니, 그랬다가 맹자가 죽음에 미쳐서 그 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즉 그 대학책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아는 사람은 적었다. 거기까지요. 오늘 설명한 것에 대해서 좀 질문 있으신가요? 이 대학 서문은 여기에 유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모든 게 다 실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 유학자들은 거의 이 글을 다 외웁니다. 유학을 했다 그러면 이 글을, 대학 서문을, 유과하고 중용 서문을 못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쭉 읽어보죠. 대학지소는 고지대학 소위 교인지벌벼라 계자천강생민으로 즉기막 부류지에 인의 예지지 성의 온만은 연기 기질 제품이 혹불능절세 시불능계유이제 기성제 소유의 전제하라 이류 종명예지능진 기성자 주르기거이면 즉전필명제하사 이옥조제 군사하사 사지치에 교제하야 이복기성케하이시니 자복히 신농 황제요순 소에게 전이끄게요 이사도지직 전학제관을 소유설ля라 삼대지령의 기법진비온우 왕궁국도로 이금여항이 마불유하가야 인생 발세오든 즉자왕공이하로 지어서 인지자제의 계획소하가야 이교지의 세송대 진태지절화야 싸우소수지문하고 급기 12년이오든 즉자천자지 원자중자로 이지공경대부 원사제적자와 여범민제준수의 개입대하가야 이교지의 국내정심 수계치엔지도하니 좌우학교지교 대소지졸 소이분야라
부의학교지 설기광여차하고 교지지 설기 차제졸목지상이 의여자로되 이기소의 의교는 즉극의 본지인군 긍행심득지요 불대구지 민생 일용이륜지외라 시에 당세지니 머불아가고 기약은 자무불 여이지 기송분지 소고유와 직분지 소당의의 강면은 나야 이진기력하니 차는 고석성시 소의 지령오상하고 송미하야 이비후세지 소능급야로니 급주지세하야 현성직은 불자가고 학교지정불수하야 교환응이하고 붕속대패하니 시적유야 공자지성의사도 이불득군사지의하야 이행계정교하시니 의시의 독지 선왕지보바야 송이전예하야 이주세하시니 약공예수인의직 제자직 제표는 고소학제지류예오 이차 편자는 즉인 소학제 성공하야 이저대학제 명법하니 외유이극기 규모 지대하며 이내유이 진기졸목지 상자야라 삼천지도 개막불문 기설이온만은 이증시지전에 독특히 조행일세 어시작의 준의하야 이발기의로시니 금맹자모리 기전민은즉 기서수존이나 이지자순의라. 요거 현토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일반적인 현토가 좀 다를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율곡토로 배웠어요. 율곡 선생님 토.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위대한 학자들 있잖아요. 그 학자들은 자신만의 토가 있어. 근데 우리 서당은 율곡 선생님 토를 주로 써요. 그래서 시중에서 이렇게 대학의 번역본 같은 거 사서 이렇게 보면은 토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아이, 이우영 선생님 틀리게 가르쳤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지금 율곡토로 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안 할 수 없죠. 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한문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여기 보면 지은이가 작자가 송한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송한필은 몰라도 구봉 송익필 선생은 잘 알죠. 구봉 송익필 선생. 구봉 송익필 선생은 여기 좀 사계 선생님이 스승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선 유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분들. 이분은 율곡 선생, 우계 성현 성원 선생, 그 다음에 송익필 선생,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저쪽 파주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한 학파를 형성할 정도로 컸는데, 이분의 그 할머니가 노비였어, 노비.
그러니까 이제 그 벼슬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조선시 신분 사회에서는. 근데 그 아버지가 송구봉 선생의 아버지가 영모사견을 고변해 가지고서나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높은 벼슬을 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좋은 공부를 했죠. 그 송익필 선생의 동생이 송한필이에요. 예, 그 당시로는 문장과 시로 유명했던 분들이에요. 송익필, 송한필. 여기 강경에 가보면 정자가 두 개가 있죠. 임리정하고 팔교정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임리정에 가면은 여기 송익필 선생의 시가 있어요. 글씨도 아주 좋고 시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네, 거기 가보면 그 구경할 수 있는데 그 동생 여기 송한필이라는 분이 쓴 시예요. 이게 보면 우음이라고 그러죠. 우음이라는 건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느낌이 일어나서 그냥 일필해주로 써버리는 걸 우음이라고 그래요. 그래, 우음은 대체적으로 평축도 안 맞추고 운만 맞춰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음이라고 하는 시는 대부분이 평축을 보통 잘 안 맞춰요. 안 맞추고 자기가 일어나는 느낌대로 써요. 그래, 우음에서 굉장히 좋은 시가 많습니다. 뜻으로 보면. 그래서 이건 우음이에요. 여기는 어제작자죠. 화개작이하고 얼마나 쉬워요. 꽃이 어젯밤 비에 폈다. 그거죠. 어젯밤 비 왔는데 꽃이 폈어. 비 맞고. 화락금조품. 꽃이 오늘 아침 바람에 쳤어. 인생 무상이죠. 어젯밤 비 맞더니 꽃이 확 피더니 오늘 아침 바람이 해딱 불으니까 꽃이 쳤어.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서 느낌이 일어난 거예요. 가련일춘사. 가련은 불쌍하다 그거잖아요. 가련하네. 하이, 저 인생 참 가련해. 그 가련이요. 가련하구나 한 봄날의 일이. 왕래 풍우중이라 바람과 비 가운데 오락가락하네. 여기 지금 그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 인생을 얘기한 것도 같아. 자기 인생을 얘기한 것도 같아. 아버지가 고관대작 벼슬을 할 때는 아주 어렸을 때 호요시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이제 고변이 잘못됐다는 게 발각이 돼서 그게 이제 싹 그냥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지금 도망. 송익필 구봉 선생도 도망 다니고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축국사가 일어나가지고 신분을 회복하긴 해요. 그러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인생 무상이죠.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게 부경화를 누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영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20글자의 시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노래. 그래서 아주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시는 그런데 묘미가 있어요. 시는 쉽다고 해서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어렵다고 해서 어렵게만 볼 게 아니다. 뜯어보면은, 시를 가만히 뜯어보면은 거기에 많은 무수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저 사람 인생이 담겨 있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담겨 있고, 그게 시의 묘미예요. 책 한 권으로 써야 될 것도 저렇게 시 밑줄로 그냥 이렇게 딱 모든 걸 표현하잖아요. 시는 그런 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를 반드시 여러분도 우리 선생님들도 꼭 읽어보고 시가 여러 사람들의 이제 주변에 좋은 시 제가 이런 시 지금 자꾸 추천하잖아요. 매일같이. 그러면 지금 것마저만 해도 벌써 15수째예요. 지금 15개. 15개라도 외우셔요.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거, 지금 수업 시간에 한 거, 그런 거라도 외우고 그러면, 그러고서나 그 상황에 맞을 때, 봄날 이렇게 봤더니 꽃이 떨어지네? 그럼 이 시를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마음이. 시는 일반적인 그런 문학하고 달라서 굉장히 우리 감성을 자극하면서 우리의 심성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은 막 성리학은 철학이잖아요. 그 백척간도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학문을 하면서 시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씨가 없었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학문을 했겠어. 마음이 항상 막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학문을 하다가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게 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시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서문 다음 시간에는 퇴소식도 한다고 그래서 한 30분 짧게 해서 11시 한 반쯤이나 해서 이제 수업을 끝낼 예정입니다.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해도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요. 시간이 충분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이제 대장정 16차시에 걸친 이제 대장정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생들 많이 했어요. 아유, 나 같아도 저거 잘 모르는 걸 그냥 그렇다고 강사가 재미있게 하기를 하나, 또 강사가 설명을 잘하기를 하나, 그런데도 이렇게 잘 참석을 해주시고 출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여튼 마지막까지 다 참여해서 그렇게 하시죠.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어서세요. 우리 선생님께 다 같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